자, 숙제 중에 질문으로 보내줬던 문제가 5번입니다. 28쪽에 있는 5번. 얘부터 좀 풀어볼게요. 28쪽에 5번은. 자, 이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하나씩 찾아나가면 되는 건데, 이거 로그 함수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좌표를 알고 있는 데가 여기 1,0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여기가 1,0이면은 여기서 이게 쭉 올라가면은 요 지점, 여기는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이겠죠. 여기가 1,1일 겁니다. 그럼 1에서 쭉 가가지고 만나는 요 지점, 여기. 자, 여기는 이 로그 함수 위에 있으면서 y 좌표가 1인 점이야. 그러면 하윤아, 여기에 x 좌표인 a는 얼마였을까? 2였겠죠, 그죠? 그리고 x에다 2를 넣어야 y가 1이 되니까. 그래서 a가 2고, 그럼 a가 2면은 얘가 그대로 올라가면 여기서 지금 또 y는 x랑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그으면 여기는 y 값이 2인 라인이겠죠? 그죠? 그럼 y 값이 2인 라인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만났어. 그럼 요 점은 또 요 함수 위에 있는데 y 값이 2잖아. 그럼 x 값은 몇이구나?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기는 4가 되는 거고, 그럼 또 다시 한번 여기 y는 x 위에 있는 여기는 4,4일 테니까 그 4,4에서 쭉 연장되면은 이 C라는 지점은 y 좌표가 4인 지점이죠. y 좌표가 4. 그럼 여기다가 4를 집어넣고 x는 얼마구나? 16이구나. 이렇게 해서 A, B, C를 모두 찾을 수가 있다. 그러면 C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5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6번 문제 볼게요. 6번. 자, 6번은 이거 세 개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건데, 어서와. 강혁이 이거 풀었어? 못 풀었어? 근데 왜 질문 안 해? 모르는 문제 있으면 질문하라니까. 보내는 사람들만 보내고 말이야. 숙제 딱 하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럼 밤에 보내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쉬울까 생각을 해보면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잖아요. x의 범위가 1에서부터 2까지로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 A, B, C들을 보면은 전부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로그 2의 x가 전부 들어가 있어요. 로그 2x, 로그 2x, 여기도 로그 2x. 그래서 x의 범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로그 2의 x의 범위는 어떨까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씌웠으니까 여기다도 로그를 씌우고 여기다도 로그를 씌우면 되겠지. 그러면은 재현아, 여기다가 로그를 씌우면 로그 2의 1, 재헌이 로그 2의 1 얼마야? 예. 로그 2의 0이요. 0이죠, 0. 자, 그 다음에 이쪽도 밑을 2로 한 로그를 씌워가지고 로그 2의 2 재현이 얼마일까? 1이죠, 그쵸?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그 2의 x라는 녀석이 0에서부터 1 사이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얘네 셋의 대소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숫자 하나를 우리가 골라서 얘라고 가정해 보는 거야. 0부터 1 사이에 있는 숫자 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누구 있니? 2분의 1. 그럼 얘를 2분의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얘를 2분의 1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러면 대문자 A는 얼마가 되는 거죠? 이 밑줄 그은 부분이 지금 2분의 1인 거잖아, 그치? 그럼 2 곱했으니까 얼마야? 1. 그 다음에 대문자 B는 어떻게 되냐면 그 2분의 1을 통째로 제곱했죠. 얼마가 돼? 4분의 1. 그리고 C는 어떻게 되냐면 요게 지금 2분의 1인 거니까 로그 2의 2분의 1 이렇게 된 거네, 그치? 이렇게. 이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요렇게 A, B, C의 값들을 구할 수 있고 겹치는 거 없이 뭐 중복 같은 값이 나오는 거 없이 정확하게 값들이 다 나왔지. 그럼 이것들의 대소관계를 그대로 A, B, C의 대소관계로 쓸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요렇게 푸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제일 작은 게 C고 그 다음에 B고 A네요. C, B, A 5번이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는 29쪽으로 가서 12번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12번. 자, 12번은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이라고 했어요. 자, 일단 여기서
좋아. 누구나 다 이렇게 쓸 거예요. 요 1이라는 숫자가 이쪽에 지금 밑이 3인 로그가 겉에 있으니까 가연아 1은 밑이 3인 로그로 바꾸자면 뭐랑 같죠? 그쵸, 로그 3의 3과 같죠, 그쵸? 이렇게 양쪽에 똑같이 밑이 3인 로그를 씌운 다음에 자, 여기서 로그를 이렇게 삭제하죠. 로그를 삭제, 밑이 3인 로그를 삭제.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던 로그 2의 x가 나올 거고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될 거고 여기는 3이 나오겠죠? 그럼 또 다시 한번 이번엔 또 밑이 2인 로그가 있으니까 자, 이 3이라는 숫자를 형진아 밑이 2인 로그로 표현을 하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렇지, 로그 2의 8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또 다시 한번 또 로그 삭제 삭제. 그러면 x는 8 이하다 이렇게 되는데 요렇게만 풀면은 그럼 얘를 만족하는 정수가 끝이 없잖아. 그죠?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체크해야 되니까? 진수 조건을 체크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진수 조건 그러면은 x가 진수니까 그럼 x가 0보다 커야 되겠네. 그러면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2번 한 맞나요? 왜 2번이 답이 아닐까? 맞아요. 이 식의 진수는 x도 물론 진수지만 누구도 진수야? 이것도 진수죠. 이것도. 그죠? 로그 2의 x 자체도 진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녀석도 0보다 크다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럼 이 초록색 부분 로그 2의 x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 자, 0도 또 다시 로그로 바꿔요. 재현아, 로그 0이라는 건 밑을 2로 하는 로그로 표현하자면 로그 2의 얼마지? 아까 한 거야. 네가 대답했어, 재현아. 내 재현이라 그랬니? 그래, 재현아. 그쵸, 1이죠, 1. 그럼 또 로그 삭제. 로그 삭제, 로그 삭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이 식의 진수 조건은 x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x가 1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보다 크고 8 이하다이기 때문에 2부터 가능한 거죠. 2, 3, 4, 5, 6, 7, 8 해가지고 얘가 아니라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진수 조건을 잘 챙겨줘야 되는 문제였고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 자, 14번 볼게요. 저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도록 성빈아,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말을 보면 뭐가 생각나? 와, 판별식이 어떻다? 그렇죠. 실근을 갖지 않으려면 판별식이 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와. 자, 그런데 요거는 보니까 여기 이제 2가 붙어 있잖아. 여기 2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쓸 수 있겠네요. 짝수 공식. 윤호가 한번 불러볼까? 1 플러스 로그 3분의 1 a의 전체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괄호 이렇게 되겠지, 그치? 요게 판별식의 짝수 공식이고 이게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요런 부등식을 이제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로그 3분의 1의 a 요거를 어떻게 할까요? 치환해가지고 푸는 게 좋겠지. 그래서 요것을 t로 치환을 한 다음에 자, 전개를 시켜보면 앞에 거 전개하면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뒤에 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t 요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2t가 이렇게 날아가고 t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니까 요거는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하영아 요렇게 인수분해한 게 0보다 작으니까 t의 범위는 어딜까요? 작고 맞아요. 사이값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건데 t가 뭐였냐면 t가 로그 3분의 1의 a였잖아. 그래서 여기를 로그 3분의 1의 a로 바꿀 거예요. t 자리를. 그럼 양옆에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가 1이 있었는데 하영이가 계속 해보자. 지금 얘는 밑이 3분의 1인 로그로 표현되어 있잖아. 그러면 1이라는 숫자도 우리가 밑이 3분의 1인 로그로 표현하고 싶어. 자, 1은 로그 3분의 1에 얼마라고 하면 맞을까? 맞아요. 밑과 진수가 똑같아야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얘를 미치 3분의 1인 로그로 표현하자면 로그 3분의 1에 얼마가 될까 얘는? 그래서 와. 아니야. 여기는 음수가 들어올 수 없어. 3이지. 그렇지. 3이지. 역수가 돼야지. 그지? 그러면 이제 세 군데에서 똑같이 로그 3분의 1을 삭제할 건데 요거 삭제하면서 조심할 게 하나 있다. 뭘 조심해야 될까? 맞아요. 그죠? 밑이 3분의 1이었기 때문에 부등호가 뒤집힙니다. 부등호가 이렇게 뒤집히면서 가운데는 A만 남고 여기 3분의 1, 여기는 3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게 답이에요. 자, 또 혹시 내가 미리 보내지 못했지만 질문할 문제가 있습니다. 4번이요. 4번. 자, 4번. 요거는요. 이 그래프에서 지금 점근선이 여길로 와 있다는 걸 주목을 해야 돼. 그지? 태연아, 얘가 로그 3의 x 요렇게 생긴 애를 지금 우리가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잖아. 그러면 이 점근선이 옮겨지는 이거는 이거랑 관련 있는 거야? 이거랑 관련 있는 거야? y축 방향으로 n만큼. X축이요? 그 점근선이 이렇게 있잖아. 점근선이 이렇게 있지. 그럼 여기서 내가 그래프를 위나 아래로 움직이면 점근선 움직이겠니? 안 움직이지. 근데 만약에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돼. 그러면 점근선이 같이 움직이겠지. 이렇게. 그치? 맞죠? 그래서 점근선이 x는 2가 됐습니다 라는 것은 이거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옮겼다라는 걸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요것만 딱 적용을 시켜보면 이 m 값이 2라는 걸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때 생기는 함수는 이렇게 써야지. 로그 3에 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보냈으니까 여기가 x-2가 될 거고 y축 방향으로 n만큼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걔가 5,0을 지나가. 5,0을 그냥 요 식에 뭐 해버리면 될까? 대입하면 돼요. 그쵸? 5,0을 대입해. 그럼 0은 하고 여기에 5 들어가니까 로그 3에 3 1 되잖아요. 1 플러스 n 이렇게 돼서 n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m 값은 2고 n 값은 마이너스 1, 답은 3이 되겠습니다. 또 28, 29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좋아. 15번. 이제 15번은 이제 그 실생활 문제니까 그리고 앞에 실생활 문제들 좀 풀고 그리고 15번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단어 끝나고 이제 그 뒤에 삼각함수잖아요. 삼각함수를 이거를 나가려고 이제 수업을 준비를 하다가 우리가 아직 본 수업에서 삼각함수를 안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매년 다르니까. 그래서 혹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진짜 그게 뭐야 라고 질문하진 않을 테니까 그냥 솔직하게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서 이 각도가 뭐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 이런 삼각형이 있을 때 나는 이 그림에서 sin A가 뭔지 안다. 한번 손 들어봐. 안 물어볼게. 손 들어봐. sin A가 뭔지 안다. 맞네요. 네. 옆에도 드니까 나도 들어야지 이러지 말고 진짜 솔직하게 나는 sin A가 정확히 뭔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사람. 야, 장애인이라니. 근데 얘기해봐 주혁아. sin A가 뭐야? 5분의 4.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 이거 내가 기억하고 있다. 뭐 탄젠트 30도 그러면 얘가 이게 몇인지 나는 안다. 탄젠트 30도. 2분의 1. 말할 필요는 없어. 모르는구나. 루트 2분의 1. 너도 모르는구나. 뭐지? 루트 3 아니야? 루트 3도 아니에요. 3분의 루트 3. 그죠. 3분의 루트 3이에요. 그죠. 맞다. 간헐적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래, 알겠습니다. 내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알았어요. 일단 우리 그 27페이지에 그 실생활 문제들부터 하고 그 다음에 삼각비를 나가볼게요. 삼각함수를. 자, 27페이지에 유형 6번부터 보겠습니다. 유형 6번부터. 뭐 실생활 문제니까 주어진 식을 잘 보고 적당한 자리에다가 문제에서 알려준 값들을 잘 넣어주면 되겠네.
자, 문제를 쭉 읽어보니까 온도가 T0인 물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체의 온도죠. T0가 물체의 온도고요. 그 다음에 주위의 온도가 T8이래요. 주변의 온도가 T8인 곳에 그 물체를 T분 동안 냅뒀대. 그러니까 소문자 T는 시간을 말하는 거고, 자, T0는 물체의 온도가 되는 거고요. T8이라는 것은 그 물체가 놓여있는 그 주변의 온도가 되는 거고, 소문자 T는 그걸 얼마나 놓아두었는지 시간을 의미하는 거래요. 그럼 그대로 넣어볼까? 온도가 100도씨인 물체를, 그럼 이게 누구 자리에 들어가야 돼? T0에 들어가야죠. 물체의 온도니까. 그래서 T0에는 100을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물체를 온도가 20도씨인 실내에 놓았다. 그럼 요 20도가 이제 그 물체가 놓여있는 주변의 온도죠. 주변의 온도. 그래서 20을 T8 요 자리에 놔야 되겠지? 요 자리에 이렇게 집어넣을 거고. 그 다음에 10분 동안 놓아두었어요. 10분. 그럼 얘가 이제 소문자 T에 들어가야지. 여기다 10을 넣어야 되겠지. 그치? 요렇게 집어넣고서 결국 찾아야 될 건 뭐냐? 얘가 얼마인지 찾는 겁니다, 얘가. 그지? 그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의 온도, 그때 물체의 온도, 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잘 계산하면 되는데, 10은 마이너스 10로그, 분모는 80, 분자는 t-20. 자, 이렇게 됐어요. 요것을 이제 하나씩 정리하면서 로그를 t 값을 찾아봅시다. 자, 혜원아, 처음에 어떻게 할래? 10을 나누자. 10을 나누면은 요거는 없어지고 마이너스만 남겠죠. 마이너스만 남을 거고 요쪽은 1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 어떻게 할까? 지금 걸리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가 걸리죠.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를 이렇게 만들까요? 네. 2분의 1? 우리가 보통 로그 앞에 막 뭐 이런 게 붙어 있어. 막 로그 2로그 3의 5 막 이런 게 붙어 있어. 근데 여기 앞에 있는 2가 걸리적거려. 그럼 이거 어떻게 버리죠? 올리죠, 위로. 그쵸? 그런 것처럼 지금도 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올려버리면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1을 요로 올려버려. 이렇게 올려버려. 그럼 저 마이너스 1제곱은 무슨 역할을 하지? 그지? 역수를 만들잖아. 역수를 만들어. 그래서 우변은 로그, 자, 얘네가 역수가 되니까 t-20분의 8 이렇게 분모 분자에 뒤집혔을 거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1이라는 녀석은 얘랑 비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얘랑 비교하는 방법은 우리가 맨날 이제 요 밑에 지금 10이 생략돼 있으니까 요거의 요거 제곱은 요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원래 1이라는 것은 로그 몇이야? 상형 로그니까 로그 10이잖아. 그치? 요렇게 만들어 놓고서 로그 삭제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아무튼 로그 없이 이제 그 안에 있는 녀석들끼리의 관계가 나오죠. 10이 t-20분의 8과 같다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딱 보면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밑에가 얼마여야 돼요? 분모가 8이어야지. 그치? 8. 그치? 그래야지 이거 같아질 거 아니야, 좌변 우변이. 그럼 얘가 8이 돼야 되니까 t는 몇일까? 28이 되겠죠? 28, 3번. 이렇게 잘 숫자들 집어넣어놓고 풀어보면 되고요. 자, 그 밑에 있는 6-1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6-1번. 자, 6-1번은 전파가 어떤 벽을 투과할 때 전파의 세기가 A에서 B로 바뀌면 그 벽의 전파 감쇄비 F는 이렇게 표현된다. 전파 감쇄비. 자, 그러면 전파 감쇄비가 마이너스 7이래요. 준영아, 그럼 이 마이너스 7은 요 식에 어떤 문자가 마이너스 7이라는 거야, 지금? 전파의 세기가 A에서 B로 바뀌면 그 벽의 전파 감쇄비 F는 그랬잖아. 그지? 그럼 이 마이너스 7은 누구 자리에 집어넣어야 돼?
맞아요. f가 마이너스 7이라는 겁니다. f가. 근데 이 문제에서는 f 값만 알려줬고요. 그 밖에는 알려준 게 없어요. a가 뭔지 b가 뭔지 그건 이제 내가 찾아야 되는 거고. 자,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투과한 전파의 세기는 투과하기 전 전파의 세기의 몇 배냐. 보세요. 이게 그 벽을 투과하기 전이야. 그죠? 그 다음에 그 벽을 통과하고 나면 전파의 세기가 A에서 B로 바뀐다 그랬으니까 요게 벽을 투과하고 난 후예요. 후.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이 벽을 투과한 전파의 세기는 투과하기 전 전파의 세기의 몇 배냐. 그러니까 여기서 보자면 B가 A의 몇 배냐 이걸 질문한 거예요. 국어 되죠? 이해한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벽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왜 저기 구석방에 가면 핸드폰 안 터지잖아. 그러니까 전파가 와이파이가 여기서 이렇게 쫙 쏘다가 벽을 통과하면은 얘가 이렇게 벽을 통과하고 나면은 전파가 약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벽을 통과하기 전에 전파의 세기가 A고 벽을 통과한 다음에 전파의 세기가 B인데 B가 A의 몇 배입니까?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B가 A의 몇 배입니까? 근데 B가 A의 몇 배입니까? 라는 질문의 대답은 B분의 A의 값이 얼마입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B분의 A라는 이 분수의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값을 찾는 거예요, 지금. 얘의 값이 얼마인지 찾으면 그게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놈의 값을 이제 어떻게 찾을 거냐? 자, 이 식에서 일단 앞에 있는 10부터 처리합시다. 10을 어떻게 할까, 경빈아?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죠. 그냥 곱하기가 되어 있는 10을 없애고 싶으니까. 어떻게 할까? 말을 해줘. 곱해져 있는 10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너 만약에 10x가 3이야? x 얼마예요? 그거 봐, 어떻게 알았어? 양변을 어떻게 한 거야? 10으로 나눈 거잖아.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도. 로그 앞에 있는 10을 없애고 싶으니까, 좋아. 10으로 양변을 나눠가지고요. 얘 이렇게 날려버리고, 여기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분의 7이면 마이너스 0.7인데, 얘가 지금 로그 A분의 B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게 생각나야 돼. 지표, 가수. 상용 로그에서 우리가 지표와 가수, 그러니까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수수 부분을 이용하면 그 진수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 문제에서 지금 10의 10분의 3제곱이 2입니다 라는 정보를 줬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 요 식에다가 밑에다가 상용 로그를 하나씩 붙여봐요. 여기다가도 로그를 붙이고 로그를 취하는 거죠. 양변에 상용 로그를 이렇게 취하면은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그 10의 10분의 3제곱은 로그 2다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주어가 얼마지? 이게 얼마예요? 3이에요? 이거 지금 밑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로그 10이라는 게 1인 거잖아 지금. 그리고 이 10분의 3을 앞으로 끌어내리면 되는 거니까 좌변에 있는 얘는 그냥 10분의 3입니다. 10분의 3은 소수로 0.3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자 이런 거야. 0.3이야. 누가? 로그 2가 0.3이야. 그럼 로그 2가 0.3이라는 걸 이용해서 얘를 찾으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0.7이 되려면 로그 몇이겠느냐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 요렇게 소수 부분이 음수로 써 있으면은 쓸 데가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는 이 로그의 진수를 못 찾아. 그지? 마이너스 0.7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정수 부분을 아예 마이너스 1로 만들어 버리고 플러스 얼마? 0.3. 그치?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치? 그럼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로그 안에 들어있는 요 놈의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얘랑 비교해서. 그죠?
자, 0.3, 0.3 똑같은데 얘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야.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이놈이 가지고 있는 요 2라는 숫자를 얘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텐데 그 2가 어떤 자리에 나오는지를 얘가 알려주는 거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어떤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닐 수가 나와? 상용록에서 했잖아?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근데 그 0이 아닌 수가 바로 얼마야? 얘랑 똑같이 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은 0.2가 되는 겁니다. 전에 상용록에서 지표랑 가수 설명하면서 했던 것들을 이해했으면 요 말이 이해가 돼야 되고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면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자, 1.3이 로그이면 0.3이 로그이면 뭐 2.3은 뭘까요? 2.3 소수 부분은 똑같은데 앞에 정수 부분이 2가 됐죠. 여기가 2라는 거는 요 로그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몇 자리 숫자란 얘기예요? 세 자리 숫자란 얘기예요. 세 자리. 그러면 2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 자리 숫자. 그럼 어떻게 써야 돼? 200 이렇게 쓰는 거였잖아. 그치? 뭐 예를 들면 5.3이야. 5.3이면 똑같이 2를 가지고 있으면서 6자리 숫자가 돼야 돼. 그럼 0을 5개 붙이는 거였고, 그치? 이런 게 상용록에서 배웠던 거잖아.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자, 요 a분의 b가 0.2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이 문제의 답이에요. 아까 이 분수의 값이 투과한 전파의 세기가 그 전의 전파의 몇 배냐를 의미하는 거라 그랬잖아. 이 분수의 값이. 그 분수의 값이 0.2니까 0.2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0.2배. 근데 얘는 이제 약간 그 상용록의 성질까지 들어가야 돼가지고 조금 풀기가 어려운 문제였고 자, 그 옆에 6-2번으로 가볼게요. 6-2번은 자, 30명의 학생이 10일 동안 매일 같은 영어 단어 시험을 본다. 그러면 보면 볼수록 점수가 어떻게 될까? 똑같은 거 맨날 보면 점점점 그래도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n번째 영어 단어 시험에서 30명 학생의 평균 점수 tn이 이렇게 표현이 된대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때 이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몇 번째 시험에서 처음으로 85점 이상이 되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85점 이상이 되는가. 그러면 이게 지금 n번째 시험 점수인데 이 시험 점수가 85점 이상이 되게 하는 n값을 찾으면 그게 답이 되겠죠. 몇 번째인지가 나오는 거니까 n값이. 얘를 계산해 볼게요. 자, 일단 40을 가연아 어떻게 할까? 40을 어떻게 없을 거야? 아, 뭘 곱하죠? 자, 만약에 가연이가 이런 방정식을 풀어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죠? 이건 넘기죠. 이건 어떻게 처리하죠? 넘기면 이쪽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이 10대잖아. 그치? 2x가 10 이렇게 되잖아.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죠? 아, x에 5를 넣나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그 2분의 7을 만든 과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x를 찾고 싶은데 x 앞에 2가 곱해져 있잖아. 그럼 이 2를 없애기 위해서 나는 뭘 한다? 가연아 방금 네가 여기서 이거를 이쪽으로 이항했지. 그 이항하는 것도 무슨 원리냐면 빼기 3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양변에 더하기 3을 한다. 이게 이항의 원리예요. 더하기 3을 하니까 얘는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에 플러스 3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빼기 3을 없애기 위해서 더하기 3을 했지, 양변에. 그럼 이 2는 x에 뭐 돼 있는 거야 지금? 딱 붙어 있는 거 뭐가 돼 있는 거죠? 곱해져 있는 거죠. 2가 곱해져 있지. 그러면 곱해져 있는 2를 없애기 위해서는 양변에 무슨 행동을 해요? 그 빼기 3을 없애기 위해서 더하기 3을 하죠.
그럼 곱하기 2를 없애기 위해서는 뭘 할까? 나누기 2를 하는 거야. 나누기 2를. 양변에 나누기 2를. 양변에 나누기 2를 하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 2가 사라지면서 2분의 7이 되는 거라고, x값이. 이게 네가 지금까지 풀었던 1차 방정식의 원리야. 그럼 지금 여기서도 봐봐. 요 식에서 자 먼저 40을 없애고 싶어요. 그럼 40은 어떻게 해버려야 돼? 그쵸? 쟤는 이항시켜야 돼요. 40은. 이항시키고 남아있는 게 15 로그 2의 n. 자 40 넘어갔으니까 여기는 45가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이 15를 없애고 싶어. 15는 어떻게 해야 돼, 가연아? 이거 뭐라고? 양변을 15로 나눈다. 맞아요. 양변을 15로 나눈다. 그래서 얘가 사라져버리고 이쪽은 15로 나누니까 얼마가 되겠어? 3이 되는 거죠. 그치? 뭐 여기까지만 정리되면 이제 끝났죠. 우리는 이쪽에 있는 로그랑 똑같은 로그를 만들면 되지. 여기다가 3이라는 숫자는 로그 2의 몇이야? 로그 2의 8입니다. 그쵸? 로그 2의 8이라고 만들면 삭제하면 되잖아. 로그 2 삭제해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n값은 8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을 몇 번을 봤다 지금? 8번 이상을 보면은 그러면 평균 점수가 85점 이상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최소는 8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는 계산할 만 하잖아. 자, 그럼 뒷장에 넘겨보면 이제 실생활 문제가 하나 있죠. 자,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29쪽에 15번. 도전 15번. 29쪽에 15번 풀어보세요. 자, 지연아 얘기해줘. 어떻게 풀었어? 어떻게 풀었어? 일단 그러니까 요 처음 식에다가 식을 우리가 지금 두 개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식은 초기 온도 20도에서 8분의 9분 후의 온도가 365도다. 여기서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죠. 그죠? 요거를 대입을 한다면 자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F T 자리에다가 8분의 9를 넣었고 그때의 온도가 365니까 365는 T0면 20이죠. 초기 온도. 그리고 K 로그 한 다음에 여기 T 자리에다가는 이제 경과 시간을 쓰는 거니까 8분의 9를 넣는 거죠. 여기다가 8분의 9를 넣게 되면은 9 더하기 1이라서 10 되겠네요. 로그 10. 그럼 로그 10은 1이니까 이거 생략하고 K 값이 얼마란 얘기야 그럼? 345구나. 네, 이렇게 K 값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FT는 T0는 계속 20인 상태잖아요. T0는 20. 그 다음에 K가 345 로그 8T 플러스 1. 자, 이게 T분 후의 온도를 나타내는 식인데 그럼 온도가 710도가 될 때 그때 시간이 얼마입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이니까 요 식의 값이 얘가 는 710이 된다. 이렇게 놓고서 여기서 이제 T가 얼마인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710도가 되려면 몇 분이 흘러야 합니까? 이게 질문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식에서 가연아. 자, 요 식을 이제 정리를 할 거야. 제일 먼저 할 일은 그렇죠. 20을 넘겨요. 그러면은 345 로그 괄호 8t 플러스 1은 20을 넘기면 여기가 690이죠. 그 다음 할 일은 그렇죠. 345로 나눕니다. 그럼 딱 떨어지네. 그지? 요게 싹 없어지면서 얘가 이쪽이 딱 2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은 상용 로그고 이쪽은 2니까 2를 가연아 뭐라고 할까? 2를 얘랑 같이 로그 삭제하고 싶어. 그럼 2를 로그 얼마? 10의 제곱 100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해놓고 로그 삭제 그래서 8t 플러스 1이 100이니까요 1 넘겨서 8t가 99 그러면 t는 8분의 99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 그 k값 찾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으로 넘어가서 t값 찾으시고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함수, 로그 함수 대단원 하나 마치고 이제 삼각 함수로 넘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복습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바로 뒤에 넘겨보면 되짚어보기 있죠. 되짚어보기.
요 페이지를 이용해서 삼각 B,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이름은 삼각 B죠. 네, 삼각 B에 대해서 복습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각 함수로 넘어갈게요. 삼각 B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직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을 말하는 거고, 지금 이 직각 삼각형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면 이거 당연히 얼마인 거 알고 있니? 5인 거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서 우리가 사인 B를 구해보자. 그럼 사인이 뭐냐?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중학교 때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외웠어요. 삼각 함수로 넘어가면 정의가 약간 달라지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정의는 이래요. 그러니까 빗변분의 높이면 이 그림에서 지금 요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요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빗변분의 높이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3. 이게 사인 값이죠. 그래서 사인 B는 5분의 3이에요. 자, 그럼 코사인은 정의가 뭐였냐? 코사인의 정의는 빗변분의 밑변이었습니다. 그럼 요 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밑변이면 뭐지? 5분의 4죠. 5분의 4. 그리고 탄젠트. 탄젠트의 정의는 뭐였냐? 밑변분의 높이였습니다. 밑변분의 높이. 그럼 뭐예요, 여기서는? 4분의 3이죠. 근데 이게 약간 헷갈릴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지금은 B라는 각을 기준으로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B라는 각 말고 만약에 A라는 각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이 다 바뀌죠. 만약에 A라는 각에 대해서, 자, 똑같은 삼각형인데 sin A를 물어보면 그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지? 이거를 기준으로 물어보게 되면 우리가 이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삼각형을 이렇게 돌려야 돼요. 요 각이, 기준 각이 바닥으로 내려오도록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삼각형을 다시 그리는 거야. 요렇게 얘를 옆으로 딱 세워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돌려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렇게 돌려놓으면은 여기가 이제 A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A가 되겠고, 대신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5가 되는 요 삼각형을 가지고 이제 요 정의를 이용해야 우리가 sin A, 코사인 A, 탄젠트 A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빈아, 여기서 코사인 A는 뭐예요? sin A는 뭐예요? 그쵸, 빗변분의 높이니까 5분의 4지. 그 다음에 코사인 A는 뭘까? 5분의 3, 그치? 탄젠트 A는 뭘까? 밑변분의 높이, 3분의 4, 그치? 요런 게 기본적으로 이제 배웠던 삼각 B였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자, 근데 그 삼각 B 중에 우리가 특수각이라고, 특수각, 요 각에 대한 삼각 B는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각들이 몇 개 있었어요. 30도, 45도, 60도가 그랬고요. 추가적으로 0도와 90도까지도 우리가 중학교 때 외웠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 그래도 좀 공부 좀 했지, 학원 좀 다녔지 하는 사람들은 약간 까먹었을 순 있지만 다시 보면은 아, 맞다, 이거였지, 이렇게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일단 30도, 45도, 60도 이런 것들에 대한 삼각비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삼각형 두 개를 그릴 건데, 각도와 그 삼각형의 각도와 길이의 비율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직각삼각형이 딱 두 개 있어요. 좀 전에 요 삼각형은 길이의 비율은 3, 4, 5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몇 도인지 아니? 각도 알아요? 이거 몇 도인지 모르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길이의 비율만 알지 각도는 몰라. 근데 이런 거 말고 각도도 알고 길이의 비율도 정확하게 아는 삼각형이 두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특수삼각형이라고 부르는, 자, 몇 도짜리? 30도, 60도, 90도짜리. 정삼각형을 반으로 자른 거, 그치? 그걸 우리는 특수삼각형이라고 불러요. 이 특수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각도는 방금 말한 것처럼 30도, 60도, 90도고요. 그때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 얼마죠? 그죠? 30도랑 마주보는 쪽이 1, 60도랑 마주보는 쪽이 루트 3, 90도랑 마주보는 쪽이 2입니다. 그러면 요 삼각형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요 줄을 대답할 수 있어요. 요 줄.
그지?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탄젠트 30도가 얼마인지 쭈루루 말할 수 있어. 주어가 뭐지? 사인 30도가? 그쵸? 이 빗변분의 높이 2분의 1,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뭐 루트 3분의 1을 물론 우리가 유리화 시켜서 쓰긴 하지만 그냥 루트 3분의 1이라고 써놓을게요. 유리화는 필요하면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45도를 찾기 위해서 어떤 삼각형을 알아야 되냐면 요렇게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 삼각형은 이름이 뭐지? 그냥 이등변 아니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요 각도가 몇 도예요? 그지? 45도, 90도 이렇게 돼 있고, 자, 직각 이등변이니까 요쪽 변의 길이와 요쪽 변의 길이가 똑같죠? 1대 1대. 빗변은 얼마? 루트 2. 그쵸? 1대 1대 루트 2. 자, 요 비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삼각형에서 이제 요 줄을 쭉 대답하면 되겠네. 45도 줄을. 승우야, 사인 45. 그쵸? 루트 2분의 1. 유리환 필요하면 하면 되고요. 탄젠트, 아니, 코사인 45. 그쵸? 똑같아. 루트 2분의 1. 탄젠트 45. 1. 맞죠? 1. 그지? 자, 그럼 45도 줄도 채웠고, 60도도 사실은 형진아, 무슨 삼각형으로 찾을 수 있어? 그죠? 요걸로 찾을 수 있지, 그지? 여기에서 30도 말고 요 60도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60도를 기준으로 생각하려면 60도가 아래에 있는 게 편하니까 60도가 아래에 있는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릴게요. 요렇게 그리면 여기가 90도, 여기가 60도, 여기가 30도가 되면, 자, 30도랑 마주보는데 여기가 얼마고? 1이고 60도랑 마주보는 데가 루트 3이고 90도랑 마주보는 데가 2입니다. 그죠?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요 줄을 채우면 되겠네. 그치? 경빈아, 사인 60도. 빗변분의 높이.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오케이.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도. 2분의 1. 탄젠트 60도. 루트 3. 좋아요. 자, 요렇게들을 우리가 이 삼각형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고, 우리한테 좀 익숙한 거, 우리 옛날에 외울 때는 다 유리화 시켜서 외웠잖아요. 그래서 유리화 시킨 것들로 얘기하자면 요런 데가 전부 이제 유리화 시키면서 요렇게 써지죠? 2분의 루트 2로 바뀔 거고, 그지?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이 밑에도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이쪽에도 요거 탄젠트 요거 유리화 시켜주면 얘는 3분의 루트 3. 이렇게 우리가 중학교 때 외웠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사인 값은 각도가 커질수록 점점점 값이 어떻게 돼요?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점점 커지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0은 얼마였냐면 0이야. 제일 작으니까. 그 다음에 90도는 점점점 커져가지고 얼마가 되더라? 1이 됩니다. 그죠? 1. 근데 코사인은 사인이랑 어때? 방향이 거꾸로야. 그치? 각도가 커질수록 점점 작아져. 코사인은. 그래서 0도랑 90도도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었어요. 자, 탄젠트도 점점점 커지긴 하는데 탄젠트는 사인에 비하면 훨씬 빨리 커져요. 그래서 0도에서 0인 거는 사인과 마찬가지지만 탄젠트 90도는, 자, 여기 지금 X 표시돼 있지. 이거 왜 X일까? 이게 너무 커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맞아요. 무한대. 그러니까 그냥 교과서적으로는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은 얘가 무한대라서 말을 할 수 없어서 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거였어. 자, 요런 내용들이 좀 필요하고, 네,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거 어차피 지금 우리 삼각함수 할 때도 맨날 나옵니다. 사인 30도, 사인 60도, 뭐 코사인 45 계속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외워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4번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3번만 볼게요. 3번. 자, 이거는 우리가 부채꼴에 대해서 호의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고 이런 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자,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요거 말하는 거죠. 요 호의 길이.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뭐더라? 응?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 보통 호의 길이는 L이라는 문자로 표현합니다. 그냥 중학교 때 썼던 공식.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일단 뭘 먼저 쓰는 게 좋을까? 호라는 것은 뭐의 일부예요? 원의 일부잖아, 그치? 원의 둘레 길이를 먼저 표현해. 원의 둘레 길이 공식이 뭐야? 2파이 r이야, 그치? 2파이 r. 자, 이것도 몰랐으면 반성해야 돼. 2파이 r 하고, 그 다음에 그 원을 이제 자른 게 이제 호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 잘랐을 때 원 전체 중에서 어느 만큼 자른 거냐. 그 비율을 나타내는 분수가 바로 뭐야? 한 바퀴가 몇 도예요? 360도 중에 그 부채꼴이 가지고 있는 중심각이 몇 도니 이 비율을 이제 곱해주는 거지. 원의 둘레에다가 이렇게. 그죠?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요게 호의 길이 L을 구하는 공식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 보통 부채꼴의 넓이는 S라는 문자로 표현하는데, 자, S도 위의 공식과 비슷한 느낌이지. 대신 얘는 넓이니까 처음 출발을 원의 넓이에서 해야지. 그치? 원의 넓이가 뭔데? 파이 r 제곱이지. 그래서 파이 r 제곱에다가 곱하기 똑같아. 360분의 중심각.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한 가지 공식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S를 구할 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 L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거든요. 기억나니? 요거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S를 표현하는 공식이 있었는데 2분의 1 R L. 이거 기억나요? 처음 봐요? 넣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L 자리에다가 요 그대로 갖다 집어넣잖아요? 그럼 얘랑 똑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 공식은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 제일 기본이 되는 공식입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공식이고, 삼각함수 단원에서는 이제 여기서 약간 변형을 줘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일단 뭐 나왔으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부터 얘기해보면, 호의 길이 지금 여기다 그대로 해볼까요? R 자리에 얼마 넣어야 돼 지금? R 자리에 1 넣어야 되죠? 그죠? 반지름 1 넣어야 되고, 중심각이 30도예요. 그럼 얼마일까? 2파이 곱하기 360분의 30이면 1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6분의 파이.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는 역시 반지름 1 들어가니까 파이 곱하기 360분의 30 얼마지? 12분의 파이. 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치? 자, 이제 요 정도가 여러분들이 삼각 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중학교 내용이었다. 예안이는 다 알아서 자는 거 다 알지 않아? 일단 물어봐서 모르기만 해. 여기 다 알죠? 자, 우리 그 삼각비에서 이제 삼각함수로 넘어가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막 어려운 말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삼각비에서 삼각비로 넘어가면서 좀 정해줘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삼각비에서 삼각함수로 넘어갈 때 일단 함수를 만들어야 되잖아. 함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썼던 삼각비보다 조금 더 이제 개념을 확장시켜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중학교 때는 사인 250도 이런 거 구할 수 있나? 삼각비라는 건 무조건 직각삼각형에서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250도를 어떻게 만들어, 삼각형에? 그지? 그러니까 일단 그 우리가 삼각 함수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요런 걸 지금 만들고 싶은 거야. 자, 이렇게 요런 게 이제 삼각 함수인데 요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 x 자리에 들어갈 값들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막 여기다가 뭐 양수도 집어넣고 막 엄청 큰 숫자도 집어넣고 막 음수도 집어넣고 막 그럴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함수가 되거든. 그래서 이 x의 범위를 확장해야 될 필요가 하나 있고요. 범위를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x자리에다가 30도 이런 걸 넣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게 함수인데 x자리에다가 30도를 넣잖아요? 도라는 건 단위가 붙어 있는 거잖아. 30도가 30하고 같을까? 30도와 30은 다른 거예요. 그죠? 그 도가 붙는 순간 이거는 각도를 나타내는
60분법이라는 그 각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숫자를 넣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30도를 넣는 것은 30을 넣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각을 표현하는 단위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해결해야 우리가 삼각함수를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먼저 범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이제 우리는 각을 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4분면을 그려놓고 여기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요 x축, 요걸 우리는 시초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시초선. 어떤 느낌이야? 시초선. 뭔가 그 시작이 되는, 처음이 되는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여기서 각이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초선에서부터 자,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 위초선에부터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이 방향을 이제부터 우리는 양의 방향이라고 부를 겁니다. 양의 방향. 그래서 이제부터는 각을 표현할 때 항상 이 시초선에서 시작해서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형식으로 각을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20도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 시초선에서부터 120도만큼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럼 어디까지 가겠어? 여기서 이렇게 90도잖아. 90도보다 조금 더 가야 되니까 여기쯤 이렇게 가면은 그럼 요 각을 120도라고 부를 거고, 그때 이 초록색 막대기 있죠? 이 120도를 나타내는 이 막대기를 우리는 동경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초록색 막대기는 지금 12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뭐가 좋아지냐면 막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어. 480도? 480도는 어떻게 될까? 시초선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를 다 돌고 몇 도를 더 가? 120도를 더 가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어떻게 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480도는 동경으로 따지면 120도의 동경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각도 우리는 요 안에다가 다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의 동경으로. 그죠?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60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마이너스가 붙었어. 방향을 바꾸면 되죠. 그치? 아까 이쪽 방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이 양의 방향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마이너스 60도면 어떻게 하면 돼? 시초선에서 내려가면 되지. 그치? 내려가면 돼. 그래서 시초선에서 여기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60도만큼 이렇게 간 거. 요렇게 되겠죠. 그죠? 요 각도가 60도가 되게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얘가 바로 그러면 마이너스 6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는 각을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각의 범위는 확장을 시켰어요. 막 큰 숫자도 넣을 수 있고 음수도 넣을 수 있고 다 넣을 수 있어.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 각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단위. 우리가 지금까지 나타냈던 이런 60도, 120도 이렇게 위에다 동그라미 붙이는 이거는 각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 이런 거 우리가 60분법이라고 해요. 우리는 맨날 옛날부터 처음 수학을 배울 때부터 각도는 무조건 60분법으로만 나타냈기 때문에 그 방법 하나밖에 몰라. 근데 이걸 함수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60분법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60분법 말고 다른 각을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을 배울 건데, 그 방법이 바로 호도법이에요. 호도법. 호도법의 호는 아까 그 호의 길이 할 때 그 호입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 같은 것을 활용해 가지고 각도를 표현하는 건데, 자, 제일 기본적으로 호도법은 이런 상태에서 출발해요.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원을 그리는 게 낫겠다. 여기다가 이렇게 원을 그려가지고 부채꼴을 하나 만들면, 이렇게 부채꼴 하나 만들면 요 반지름의 길이하고 여기 호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순간이 한 번 있겠죠. 각도를 이렇게 쭉쭉쭉쭉쭉 각도를 넓히다 보면 호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잖아.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쯤 되면은 이 반지름과 여기 호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순간이 한 번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순간에 요 각도를 이제부터 1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각도의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그 순간의 각도를 1이라고 할 겁니다. 이 호도법의 단위는 보통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그러니까 1라디안인데,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 순간에 이 각도를 이제부터는 1이라고 부를 거예요. 얘가 대략 60분법으로는 한 7점 몇 도 정도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 순간에 이 각도를 1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맨날 60분법으로 썼던 뭐 60도, 뭐 30도, 뭐 이런 거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뭔지, 그걸 바꿀 수 있어야지 이제 이걸 가지고 각도를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만약에 여기에 원이 있어요. 요 얘기만 하고 우리 잠깐 쉴게요. 좀만 힘내. 자, 이렇게 반지름이, 아까는 반지름이 R자리를 그린 거고 이번엔 반지름이 1자리를 그려볼게. 그러면 반지름이 1인 원에서도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각도를 키우다 보면 이 호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순간이 올까요? 이게 1이 되는 순간이 오겠죠. 그러면 그 순간에 이 각도가 얼마라고? 1이라고, 그지? 맞지? 그러면 이 원에서는 좋은 점이 하나 있네. 이 원에서 좋은 점이 뭐냐면 이 호의 길이하고 그때의 이 중심각하고 어때요? 똑같아요. 그지? 호의 길이도 1이고 그때의 중심각도 1이라며. 그지? 그래서 호의 길이와 중심각이 똑같은 원을 그린 겁니다. 지금 반지름 1인 원을 그리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각을 키울게요. 이렇게 각을 키워가지고 호의 길이가, 자, 호의 길이가 2가 되게 해볼게요. 호의 길이가 2가 되게 했어. 그러면 그때 중심각 이건 뭐야? 2네. 그치? 호의 길이가 2가 되게 만들면 중심각이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반원을 만들게. 반원. 윤호야, 반지름이 1인 원이잖아. 반지름이 1인 원에서 반원의 이 길이, 요 호의 길이는 몇일까? 네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대답하면 돼. 반지름이 1인 원의 반원의 호의 길이. 제발 맞춰줘. 네가 여기서 맞춰줘야 내가 설명한 보람이 있잖아. 자, 반지름이 1인 원에서 반원의 호의 길이. 2? 2는 아까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 아니었어? 3? 3은 한 여기쯤까지 하면 이렇게 1, 2, 3 해가지고 요만큼이 3이 될 것 같은데, 요만큼이? 지금 내가 설명한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원래 우리 원의 둘레 길이 구하는 방법 기억해봐. 원의 둘레 길이가 얼마지? 반지름이 1인 원일 때? 2파이잖아. 아니 그럼 반원이면 얼마예요? 반원의 호의 길이 파이야, 파이. 다시, 자, 이 초록색 요 반원의 호의 길이가 파이죠. 반원의 호의 길이가 파이야. 그런데 이 원은 어떤 원이었냐면 호의 길이랑 중심각이 똑같은 원이었잖아. 그러니까 호의 길이가 파이가 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각도도 뭐가 되는 거야? 파이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각도를 60분법으로 몇 도라고 불러? 180도라고 불러. 이 얘기 하려고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60분법에서의 180도가 호도법에서는 얼마가 돼? 파이가 되는 거야. 그치? 이게 60분법과 호도법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인 거예요. 그럼 봐봐. 60도를 표현하고 싶어. 60도는 180도를 어떻게 한 거죠? 3으로 나눈 거잖아. 그럼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60도는 호도법으로 3분의 파이. 그럼 30도는 뭐가 돼? 180을 6으로 나눈 거잖아.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각도를 나타낼 때 60분법으로 나타내지 않을 거예요. 뭐 가끔 뭐 필요하다면 쓸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문제에선 다 이렇게 호도법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호도법으로 나타냈을 때의 장점은 단위를 붙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 각도 자체가 이제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x자리에 그냥 집어넣으면 그거는 정의역이 실수인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했던 각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 그리고 각도의 단위를 표현하는 것, 이것을 이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삼각 함수를 표현해 보는 게 이제 할 일이에요. 자, 좀만 쉬었다 하자. 5분 쉬었다 할게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제 각도를 확장하는, 일반각으로 확장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호도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호도법에 대해서 이제 원리 같은 걸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일단 딱 박혀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파이가, 그러니까 파이 라디안이지, 호도법으로 파이 라디안, 얘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180도와 동일한 거야. 파이가 180도야. 이거는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예안아,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파이가 뭐야? 180도야. 파이가 뭐라고? 180도야. 그치? 그러니까 호도법에서 파이라는 각의 크기는 180도와 같아. 그러면 자, 이런 거는 뭐야? 45도는 뭐야? 아니, 4분의 파이 그럼 뭐야 이거는? 4분의 파이는 45도랑 똑같은 거야. 그치? 맞지? 자, 그럼 중요한 질문. 그럼 1은 뭐야? 1은? 응? 응? 자, 파이가 180도야. 그지? 파이가 180도야. 그러면 파이를 1로 만들었어. 파이를 1로 만들었다는 거는 파이로 나눈 거 아닌가요? 파이로 나눈 거? 그럼 이쪽에 있던 180도도 어떻게 해야 돼? 파이로 나눠야지. 그럼 여기 뭐가 돼? 파이분의 180도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봤던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넓이 구하는 공식 있었잖아요. 앞장에서 복습했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더라? 뭐였지? 2 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거였지.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는 우리가 중심각을 60분법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 똑같은 중심각을 우리가 호도법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중심각이 만약에 뭐 60도였다. 그럼 여기다 60이라고 쓰지 말고 여기다 뭐라고 쓸까? 여기다 3분의 파이 이런 걸 집어넣으면 중심각을 호도법으로 표현한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걸 중심각을 호도법으로 표현했는데 밑에 360도 이게 붙어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도가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그럼 360도는 어떻게 처리하냐? 좀 전에 파이가 180도라며. 그러면 360도는 뭐야? 얘는 뭐랑 같은 거야? 이거 2파이랑 같은 거네. 그지? 2파이랑 같은 거야. 그럼 여기 있는 2파이랑 여기 있는 2파이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지울 수가 있네. 지울 수 있어. 그럼 식이 엄청 간단해졌네. 뭐만 남아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만 남지. 단 그 중심각을 우리는 60분법으로 쓰면 안 되지. 뭘로 썼을 때? 호도법으로 썼을 때. 중심각을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 곱하기 중심각, 각도를 우리 보통 중심각을 세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r 곱하기 세타, r 세타가 이제부터는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그죠? r 세타. 단 세타는 호도법으로 표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가지고 자, 반지름이 5인 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반지름이 6인 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30도짜리 호가 있어요. 30도짜리 호. 자, 이 호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는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하지 말고 30도라는 각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란 말이야. 30도가 곧 뭐죠? 6분의 파이지. 그러면 이 호의 길이는 방금 공식이 r 세타라며. r이 6이고 세타가 6분의 파이잖아. 이게 뭐예요? 파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치?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호의 길이 구하기 훨씬 쉽습니다. 그냥 R 세타, 반지름 곱하기 세타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도 있었죠. 넓이. 서윤아, 뭐였지 넓이가?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었죠. 그치? 그럼 이번에도 우리는 이 360도를 뭘로 취급할 거야? 2파이로 취급할 거야. 그럼 여기를 2파이로 취급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파이 지워지고 그 다음에 2분의 R제곱이 남죠. 그리고 이 중심각은 호도법으로 표현해서 세타라고 문자를 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2분의 1 R제곱 세타. 이게 바로 이제부터 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으로 쓰일 겁니다. 호의 길이는 R세타,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리고 요 2분의 1 R제곱 세타를 잘 뜯어보면 이게 2분의 1에다가 R 곱하고 세타 곱한 건데 요거를 우리는 뭘로 바꿀 수도 있을까? 좀 전에 R세타가 L이었네요. 호의 길이였네요. 그쵸? 그러면 요 R세타 자리를 호의 길이 L로 바꿔도 되는 거니까 얘를 L로 바꾸는 순간 자, 요런 공식도 나옵니다. 그지? 자,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L. 이거 앞장에서 얘기했던 거이기도 해요. 그죠? 요런 것들로 이제 우리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설명한 거에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 33쪽으로 가서 자, 33쪽 1번 보기에서 제 3, 4분면의 각인 것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우리 아까 그거 얘기했죠? 동경 얘기했죠? 동경. 자, 여기가 시초선이고 이 시초선에서부터 이렇게 양의 방향 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각도를 만들 거라 그랬어. 그러면 400도면은 얼만큼 움직일까요? 한 바퀴 돌고 몇 도를 더 가? 40도를 더 가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한 40도면은 한 요 정도? 여기를 우리는 40도의 동경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 문제에서 말한 400도의 동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치? 그래서 동경이 지금 여기에 그어져 있으니까 저 동경은 몇 사분면에 있는 거예요? 1사분면에 있는 거지. 1사분면. 그래서 얘는 1사분면의 각이라고 봐야 됩니다. 1사분면의 각. 그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어느 사분면에 있느냐를 보는 거죠. 이거 달죠, 여러분?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지. 자, 그럼 이번에는 950도 가볼게요. 950도. 야, 950도는 일단 몇 바퀴 돌았을까? 두 바퀴 일단 돌고. 두 바퀴 돌고 몇 도? 230도. 자, 230도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가 90도. 요렇게가 180도. 그럼 50도를 더 가야 되네. 50도를 더 가야 되니까 한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가 바로 950도가 나타내는 동경이기도 하고 또 230도가 나타내는 동경이기도 하죠. 자, 이것들의 동경이다. 그러면 동경이 지금 3, 4분면에 있으니까 이거 하나 찾았네. 찾았고 자, 마이너스 200도. 마이너스가 붙으면 주여가 어느 쪽으로 출발해? 아래로 출발. 이렇게 가요. 그러면 200도면은 여기까지가 지금 180이니까 조금 더 가가지고 한 요 정도? 이 정도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00도가 나타내는 동경이고요. 이거는 플러스로 말하자면 플러스 몇 도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지? 아까 전에 여기서 20도 더 온 거잖아. 20도 더 간 거니까 이거는 양의 방향에서 재자면 이거는 160도가 나타내는 동경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아무튼 3, 4분면은 아니고요. 자, 마이너스 520도. 이거는 뭐야? 마이너스 방향으로 일단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얼만큼을 더 간 거야? 한 바퀴 돌고 몇 도를 더 갔다? 160도 더 갔다. 160도면은 한 여기서 한 여기 가까워 50이었으니까 160이면은 70 한 요 정도? 이렇게? 그지? 여기쯤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 녀석이 바로 3, 4분면의 각이겠네. 니은과 리을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쵸? 요게 이제 일반 각에 대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1-2번을 볼 건데 1-2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요런 걸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자, 1-2번에 세타라는 각도가 존재하는데 이 세타라는 각도가 제2사분면의 각이래요. 이거 잘 생각해봐. 제2사분면의 각이면은 여기에 지금 동경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에 동경이 생긴다는 것이 이 세타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다라고 표현하면 될까? 안 될까? 왜 안 될까? 뭐 음수는 일단 제껴 놓더라도 동경이 여기 있다고 해서 동경이 여기 이렇게 그어진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90도와 180도 사이의 각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이게 몇 바퀴를 돌고 왔는지 모르잖아. 한 바퀴 돌고 저기 멈춘 건지 두 바퀴를 돌고 멈춘 건지 이거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정확한 세타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뭘 붙여줘야 되냐면 360n을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이 360n은 뭘까요? 360도라는 건 뭘 말해? 한 바퀴 돈 거 말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360n이라는 건 n 바퀴를 돌고 90도 간 거와 n 바퀴를 돌고 180도 간 것 사이에 있는 각이다. 그치? 요렇게 표현해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2, 4분면에 있는 각들을 다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이걸 그대로 이용해서 이걸 찾아볼게. 3분의 세타. 뭐 3으로 나눈 거잖아요. 이 왼쪽 오른쪽 다 어떻게 할까? 다 3으로 나눠. 다 3으로 나눠보면 얘는 뭐가 돼요? 120n 플러스 30도. 요쪽은 120n 플러스 60도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이걸 찾을 거예요. 이 120n 플러스 30도와 120n 플러스 60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걸 찾을 건데 우리가 이 n자리에다가 넣을 수 있는 숫자는 어떤 숫자일까? 막 n에다가 막 3분의 1 같은 거 막 넣을 수 있을까? 아까 n은 무슨 뜻이었냐면 몇 바퀴 돌았다의 뜻이었죠. 그쵸? 그러니까 n자리에는 무슨 수만 넣어야 되냐? 자연수만 넣어야 돼요. 자연수? 뭐 정수만 넣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자, n자리에 내가 넣을 수 있는 제일 만만한 숫자들을 넣어보는 거야. n에다가 0을 넣었다 생각해봐요. 0을 넣었다. n에다 0을 넣으면 결국 그냥 몇 도랑 몇 도 사이가 돼? 그냥 30도부터 60도 사이가 되죠. 그럼 30도하고 60도면은 여기서 여기쯤이랑 여기쯤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요 사이에 3분의 세타가 들어갈 수 있네요. 요 사이에. 그죠? n에 0을 넣어봤더니. 자, 그 다음으로는 n에다 또 얼마 넣어볼까? 1 넣어봐. 그 다음 만만한 숫자 1 넣어봐. 재현아, 그러면 얘는 몇 도가 돼, 이제? n에 1 넣으면 150부터 180. 자, 150부터 180이면 어디냐면 여기쯤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가 150, 여기가 180이니까 요 사이에 3분의 세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n에 얼마 넣어볼까? 2 넣어봐야지. 2 넣어보고 2 넣어보면 성빈이 해볼까? 2 넣으면 이거 몇 도 돼? 270도. 얘는 300도. 자, 270도면은 요 라인이 지금 270도입니다. 270도와 300도면은 요렇게 그어가지고 요 사이에 3분의 세타가 나올 수 있다가 돼요. 다 찾았어. 왜냐면 이제 3 집어넣게 되면 다시 여기 부분으로 돌아올 거거든. 왜냐면 3 집어넣으면 360이 되잖아요. 한 바퀴 돈 거거든. 그지? 그래서 결국 이 3분의 세타라는 각도는 지금 표시한 여기와 여기와 여기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각입니다. 그러면 얘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없는 사분면은 어딜까? 여기죠. 그죠? 3, 4분면에만 지금 색칠된 데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3, 4분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일반각에 대한 문제예요. 일반각. 그다음에 내려가서 유형 2번. 유형 2번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방금 했던 호의 길이 공식. 이제부터 우리는 호의 길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할 거다? 어떻게 구할 거다? 공식 뭐였지?
R 세타. 그지? R 세타. R은 반지름, 세타는 중심각. 근데 그때 중심각을 호도법으로 꼭 나타내야 된다. R 세타로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요. 자, 부채꼴의 넓이는 뭐였냐? 2분의 1 R제곱 세타. 자, 또는 뭐도 가능하다? 2분의 1 R, L도 가능하다. 여기서의 L은 방금 말한 호의 길이. 자, 여기 이제 기본 공식입니다. 요것들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이고 호의 길이가 3파이인 부채꼴의 넓이는 그랬어요. 자, 그럼 이거부터 해보자. 호의 길이 3파이가 어떻게 나왔을까? 자, 이 3파이라는 호의 길이는 공식이 R세타였는데 근데 세타가 지금 얼마래요? 세타가 중심각의 크기잖아, 그지? 중심각의 크기 얼마야 세타가? 6분의 파이래요. 아, 그러면 알파는 얼마겠구나? 얼마여야 돼? 예? 18이 돼야죠. 18. 3파이가 6분의 파이 R 이렇게 되는 거니까 파이 씌우면 R은 18이 됩니다. 자, 그러면 R이 18일 때 그때 부채꼴의 넓이는 그랬죠. 부채꼴의 넓이는 자,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두 가지 공식 중에 뭘로 구하는 게 더 편하겠어? 지금은 이걸로 구하는 게 더 편하겠지. L을 알잖아. 호의 길이 알잖아. 반지름 방금 찾았고. 그쵸? 그래서 이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어서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18 그 다음에 L은 3파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답은 뭐예요? 27파이가 되겠습니다. 그치? 자, 이거는 공식만 잘 쓸 수 있다면 어렵지 않아요, 별로. 자, 지금 요 페이지에 남은 문제 3개 있어요. 1-1번, 2-1번, 2-2번. 자, 이렇게 3문제 풀어주세요. 지금 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잘 푸는 사람도 있고, 막 허적허적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같이 해봅시다. 1-1번은 2, 4분면의 각이 누가 있나요? 푼 사람 자신있게 얘기해봐. 니은과 디귿입니다. 그죠? 자, 요거 마이너스 700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두 바퀴를 살짝 못 돈 거예요. 그죠? 두 바퀴 딱 다 돌려면 720도잖아. 거기서 20도만 부족한 거니까 요거는 1, 4분면의 각이라고 봐야 되겠고 1400도 같은 경우는 세 바퀴를 돌고서 몇 도를 더 갔죠? 세 바퀴 돌면 1080도잖아. 1080에 220을 더 간 거예요. 그죠? 220을 더 갔으니까 얘는 3, 4분면의 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다. 이렇게 좌표평면 그려놓고 돌려봐. 연필 대고 돌리면 되잖아. 연필 돌려봐. 그러면 니은과 디귿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2-1번에 2-1번 누구한테 물어볼까? 경빈아 풀었니? 3번 까비 뭘까요? 3번이라고? 진짜? 내가 답을 잘못 봤구나. 미안해요. 다른 페이지를 보고 있었네. 3번 맞네요. 미안해. 3번이 맞아요. 자, 이거는 부채꼴의 넓이는 그랬으니까 먼저 L이 R세타라는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호의 길이가 4분의 3파인데 중심각이 4분의 파입니다. 그럼 여기서 R 값이 3이라고 나오죠. 그죠? R 값이 3. 이렇게 R 값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그 R 값을 이용해 가지고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두 가지 공식 중에 2분의 1 RL을 이걸 이용해서 구하는 게 편하겠죠. 위에 문제랑 똑같이.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은 여원이 뭐 풀었어요? 재현이 병진이 3번. 그쵸, 3번입니다. 자, 여기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은 뭐 이게 다잖아. 요거랑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리고 2분의 1 RL 이것만 가지고 잘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건데 처음에 호의 길이가 나와 있고 넓이가 나와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식 그게 뭐예요? 요거잖아요. 요거. 그치?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야. S 자리에다가는 6파이 넣어주고요. L 자리에다가는 2파이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면 6파이는 2분의 1
r 곱하기 2파이. 그럼 2 날라가고 파이 날라가고 r은 6이 되죠. 이렇게 해서 r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r값을 이제 요 공식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세타를 찾으면 세타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은 아니 호의 길이 2파이는 6 곱하기 세타. 6으로 나누면 되잖아. 세타 찾으려면. 그러면 6분의 아니 약분하면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치? 요 세 가지 공식만 가지고 돌려서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설명해야 될 게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사실 오늘 삼각함수는 그러니까 삼각비에 대한 설명은 다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서부터 이제 쭉 이제 쌓아온 거예요. 자, 요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그래서 사인이 뭔데? 응? 코사인이 뭔데? 탄젠트가 뭔데? 우리가 아까 전에 앞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삼각 B였죠. 그 빗변분의 높이 이거는 삼각 B에서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였고 이제는 그럼 삼각 함수에서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를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삼각 함수에서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는 자, 요렇게 반지름이 1인 원을 여기다가 좌표평면에다 하나 그려주고요. 요런 원을 우리는 단위원이라고 불러요. 단위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단위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나타내고 싶은 세타라는 이제 각도가 있겠죠. 그 세타에 해당되는 동경을 그려요. 여기서. 자, 이렇게 와가지고 세타만큼 왔어. 요 각이 세타야.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제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되겠죠. 세타라는 각을 나타내는 동경. 그러면 이 동경과 단위원이 만나는 요 점에 x좌표가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y좌표가 사인 세타가 됩니다. 왜 그런가? 이게 앞에 그 삼각비에서 얘기했던 거랑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자, 내가 여기다가 요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지금 단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이죠. 그치? 그러면 앞서서 배웠던 삼각 B의 정의를 생각해봐. 삼각 B의 정의를 생각하면 요거분의 요거가 코사인 세타 아니었나? 근데 지금 이 길이가 1이잖아. 이 길이가 1이니까 이 밑에 길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인은 뭐였냐면 사인은 요거분의 요거였잖아요, 사인은. 그치? 근데 여기가 1이잖아. 여기가 1이니까 이것 자체가 그러면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점의 좌표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한테 사인이 뭐야? 사인이 뭐야? 라고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사인은 y좌표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단위원과 세타의 동경이 만나는 교점의 y좌표. 그게 사인의 정의예요. 이제부터는. 그럼 코사인이 뭐야? 코사인은 x좌표지. 정확하게 말하면 단위원과 세타의 동경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야. 그게 코사인의 정의예요. 그럼 탄젠트는 뭘까?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탄젠트의 정의는 뭐였죠? 밑변분의 높이였지.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요거 분의 요거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을걸? 요거 분의 요거 세 글자.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그치? 기울기.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탄젠트 세타는 바로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의 기울기입니다.
이게 정의야. 이제부터는 삼각 함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이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원과 세타의 동경의 교점, 그 교점의 x좌표가 코사인, 그 교점의 y좌표가 사인 세타, 그리고 그 동경의 기울기가 탄젠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동경이 일로 넘어갔어. 저쪽으로 넘어갔어. 그러면 이제 세타는 했으니까 요각 이만큼을 알파라고 해볼게요. 알파. 자, 요걸 알파라고 하면, 자, 우리가 배운 정의대로 하자면 요 점이죠. 요 점. 자, 요 점의 x좌표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요 점의 x좌표를 코사인 알파. 맞죠? 그지?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그게 요 점의 x좌표. 그 다음에 y좌표는 뭐야? 사인 알파.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 빨간 이 직선의 기울기, 이 빨간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다? 이게 탄젠트 알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할게요. 질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서 세타는 1사분면에 있는 각이죠. 세타는. 근데 알파는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에요? 2사분면에 있는 각이죠. 그럼 세타랑 알파를 비교해봐. 자, 세타에 대해서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전부 다 부호가 어때요? 이 점 자체가 지금 1사분면에 있으니까 요 값이나 요 값이나 둘 다 양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동경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기울기라는 거는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부호를 결정하는 거니까 동경이 오른쪽 위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탄젠트도 뭐예요? 부호가 플러스겠지. 그러니까 세타가 지금처럼 1사분면에 놓여있는 경우에는 코사인도 플러스, 사인도 플러스, 탄젠트도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자, 알파는 지금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에 있는 각이죠. 2사분면으로 넘어오는 순간 점이 여기 찍혔어요. 그러면 코사인 알파는 부호가 뭘까요? 마이너스가 되죠. 코사인 알파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점의 위치가 여기니까 사인 알파는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가 되고요. 탄젠트 알파. 자, 기울기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 그죠? 직선이 이렇게 되고 있어. 기울기의 양이야, 음이야? 음이지, 그치? 그래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각도가 2사분면에 있을 때는 사코 탄 중에 뭐만 양이에요? 사인만 양이에요. 코사인 탄젠트 음이에요. 그치? 이런 거를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각도를 조금 더 키워가지고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갔어. 3, 4분면까지 갔어. 그러면 요 각도를, 이만한 각도, 요 각도를 우리가 베타라고 불러볼게요. 베타. 그럼 이제 이 베타라는 동경과 단위원이 만나는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될 텐데, 여기에 그럼 좌표를, 요 점의 좌표를 강효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지금? 코사인 베타, 컴마 사인 베타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고, 그치? 이 초록색 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뭐라고 볼 거야? 탄젠트 베타라고 볼 거야, 그치? 자, 부호 판단 들어갑시다. 이거 지금 점 자체가 몇 사분면에 찍혔어? 3, 4분면에 찍혔죠? 그러면 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는 둘 다 뭘까?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대신에 이 직선의 방향은 어때? 올라가잖아. 올라가니까 탄젠트는 뭐야? 플러스. 아하, 그러면 3, 4분면으로 넘어왔더니 사, 코, 탄 중에 뭐만 플러스다? 탄젠트만 플러스다. 그치? 탄젠트만 플러스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4, 4분면까지 가볼까요? 자,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은 이만큼 여기 이만한 각을 우리가 감마라고 해볼게요. 알파, 베타, 감마. 그러면은 이 감마라는 각에 대해서는 또 요점이 포인트가 되겠죠? 요점이 포인트. 요점의 좌표를 서윤아 뭐라고 잡아야 돼? 코사인 감마 컴마 사인 감마 이렇게 잡아야 돼. 그치?
그러면 그리고 이 핑크색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야? 탄젠트 감마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쵸? 그러면 자, 요 점의 좌표로 보건대 코사인 감마는 부호가 뭘까? 플러스죠. 사인 감마는 부호가 뭘까? 마이너스죠. 기울기는 뭘까?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사사분면은 사, 코, 탄 중에 뭐만 플러스야? 코사인만 플러스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외웁니다. 각각의 사분면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외워요. 어떻게 외울까? 물론 이제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낼 수 있어. 생각을 해낼 수 있는데 맨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게 이렇게 되니까 동경이 여기 있으니까 각도가 얼마니까 부호가 뭐야?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웁니다. 저 A는 뭘 것 같아? 그지, 올. 사코탄이 전부 플러스다. 1사분면에서는. 2사분면은 누구만 플러스다? 사인만 플러스다. 3사분면은 탄젠트만 플러스다. 4사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다. 그래서 뭐 이거를 올 산타클로스라고 외우는 사람도 있고 올사 탄코라고 외우는 사람도 있고 얼싸 안코라고 외우는 사람도 있고 외우는 건 자기 마음인데 아무튼 올 STC입니다. 사인, 탄젠트, 코사인. 그치? 올싸 탄코. 요게 이 각 사분면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결정하는 방법이고요. 그걸 외우는 방법이고요. 왜 부호가 그렇게 되는지를 지금 정의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항상 문제에서 단위원만 주면 좋은데 단위원이 아닌 걸 줄 때도 있어요. 단위원이 아닌 걸 주면 우리가 삼각비를 어떻게 구할까? 예를 들면 그 문제가 그래요. 34쪽에 유형 3번. 우리 이 문제만 풀고 오늘 진도 마칠게요. 그 밑에는 부호 판단하고 이런 문제인데 그건 방금 다 설명을 했으니까 자, 유형 3번 하나만 풀고 자, 오늘은 깔끔하게 마칠게요. 자, 원점 O와 P를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4니까 여기쯤에 자, 마이너스 3,4 여기를 지나가는 동경이 있어요. 요렇게 동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각의 크기 여기가 세타입니다. 여기가 세타예요. 그럼 요랬을 때 이 세타에 대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라. 그럼 우리가 방금 배웠던 정의를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배운 정의에는 무슨 원이 필요하지? 무슨 원이 필요했지? 반지름이 1인 원, 단위원이 필요했지. 그지? 단위원이 필요했어.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반지름이 1인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릴게. 요만하게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 이 단위원과 동경이 만나는 포인트 여기, 그지? 여기의 좌표를 알면 그게 바로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다. 이게 우리가 배운 사인 코사인의 정의잖아. 그치? 근데 보세요. 지금은 이 동경에 있는 점 중에 요 점을 하나 알려줬는데 이 점은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얼마이죠? 내가 여기다 이렇게 수선을 내린다면 이렇게 수선 내리면 여기 길이가 3이고 여기 길이가 4인 상태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빗변 여기는 얼마겠어? 여기는 5가 되겠지. 그치? 근데 나는 이 점의 좌표가 궁금한 게 아니라 단위원이랑 만나는 여기의 좌표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의 좌표가 궁금해. 그러면 우리는 무슨 작업을 하면 될까요? 자, 요렇게 잘라가지고 요만한 삼각형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요만한 삼각형에 대해서? 그지? 잘 봐. 지금 요 겉에 있는 파란 삼각형은 이 빗변이 5짜리 삼각형이고 지금 여기다 그린 조그마한 빨간 삼각형은 빗변이 얼마인 삼각형이에요? 이거 단위원이었잖아. 단위원이면 요 길이가 1짜리란 얘기잖아. 그치? 그니까 겉에 있는 파란 삼각형을 축소해 놓은 거야. 몇 분의 몇으로? 5분의 1로 축소해 놓은 거야. 그치? 그렇다면 요 빨간 삼각형에서 여기 길이는 뭘까요?
이걸 축소해야지, 그치? 몇 분의 몇으로? 5분의 1로 축소하니까 5분의 4가 길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그치? 여기 3을 5분의 1로 축소하니까 여기는 5분의 3이 되겠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바로 x좌표에 해당되는 거니까 5분의 3인 거고요. 근데 길이는 그렇지만 요 점의 그 위치를 생각했을 때 부호는 뭐예요? 요거 2, 4분면에 있잖아. 2, 4분면에 있으니까 요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5분의 3이 맞죠? 대신 y좌표는 그대로 플러스 5분의 4가 되는 거고, 그치? 플러스 5분의 4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앞서서 설명한 정의랑 연결해가지고 설명을 한 거고요.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금같이 요렇게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는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원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 5라고 되어 있는 이 5로 이 좌표들을 그대로 그냥 나눠주면 바로 코사인 사인이 나옵니다. 요 반지름에 해당되는 길이로 요렇게 나눠버리면 그게 바로 세타에 대한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의 값이다. 이렇게 요 반지름으로 나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든 우린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뭐야? 4번입니다. 4번. 자, 이렇게 구하는 거고, 아까 나눠준 그 프린트는 지금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이에요. 기본적인 문제들이고 뒤에 답지도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러니까 책에는 따로 숙제 없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지금 나눠준 프린트만 잘 풀어서 와봅시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이건 좀 개념이 생소하기 때문에 또 며칠 지나서 풀다 보면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단톡방에 이거 영상 계속 올려놓잖아. 그러니까 다시 들어보고 풀고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또 본 수업 시간에도 우리 곧 나갈 거니까 삼각함수 잘 해보자. 자, 오늘 안 남길게요. 수고했어.